코스피에서만 37조 매도했습니다. 야, 그 올림픽 끝난 직후에 또 전쟁이 터졌죠. 중동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코스피 펀드메탈과 주가와 지금 괴리가 점점 좀 벌어지는 거죠. 그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이하 정도에서는 지난 12월, 1월, 2월에 매도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는 줄어든 상황의 흐름이 많이 빠른 거죠. 여기에 대비해서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 외국인들이 2월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에서만 37조 매도했습니다. 야, 혹시 어마무시하네. 네, 근데 대형주에서 37조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7조 정도 매도를 쳤다가 6천이 넘어갔을 때 최고점에서 그때 다 청산을 했었어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5천에서 6천까지 과정에서 다 손절했습니다. 그러다가 6천대에서 선물을 매도를 갑자기 늘리기 시작해요. 다 손절한 다음에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더니 지금 이제 9조 한 3천억 정도 누적으로 지금 매도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선물없이 동시 만기일까지 좀 더 하방 포지션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걸 좀 놀렸던 것 같고, 그 올림픽 끝난 직후에 또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쪽으로 중동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그 하메네이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정이 되면서 좀 어떤 강경 모드죠. 그렇죠. 네. 최고 강경 모드로 가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오늘 그 WTI 유가 선물이 119달러까지 쳤었고요. 오늘 이제 G7이 공동 대응해서 그 비축유 풀겠다는 거 얘기, 미국을 포함해서 한 3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했고, 이 일본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도 이제 비축유 풀겠다는 이론이 나오면서 유가라는 게 투기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9달러까지 가면서 그 시장이 막 더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급락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 116달러에서 103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면 그때부터 반등 나왔어요. 국내 증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통행이 거의 마비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원유 공급에 대한 그 차질이 생긴 거다. 또 중국도 이제 수출을 금지를 했죠, 지금 또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시장을 눌렀던 것이고, 코스피와 코스피 펀드메탈과 주가와 지금 괴리가 점점 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또 낸드 가격도 그렇고 지금 계속 더 올라가거든요. 오늘 CLSA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더 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거 헬륨가스 공급 부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CLS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쿠웨이트산 그 헬륨가스를 대략 3분의 1 정도 조달하는 건 맞는데, 워낙 하이닉스 같은 게 다양화를 잘 해놔서 조달자 다양화로 인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그 확인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상향까지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피지컬 AI와 그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모멘텀 풍부한 가운데 주가가 지금 한번 달리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대략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현대차는 50만 원 정도 이하, 그리고 그 삼성전자는 17만 원 이하,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하이닉스가 82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움직임이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막판에 오늘 초반에는 매수 전환도 됐다가 매도가 나왔지만은 대략 1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거고, 내일 3월 10일이죠. 내일 이제 액티브 ETF 두 종이 타임플러와 삼성전자 운영 두 군데서 출시하는 것들도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을 봐도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RNA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일라일릴리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바이오들은 괜찮았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장막판에는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나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기업들들 뭐 이런 그런 게,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아직도 견조한 모습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최근에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몰리는 모습인데, 양시장 근데 코스닥이 워낙 급락하면은 코스닥도 버티다 같이 급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거를 삼하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실전 모멘텀이 확실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래 모멘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3월 달에는 사마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관점을 보고 단기적인 수익은 이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모멘텀 있는 섹터 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제가 관심 있는 그 코스닥 쪽 관심 있는 섹터는 그 RNA 관련 섹터입니다. 네. 바이오. 예, 바이오 네. 쪽에서도 이제 RNA 그 대표 종목이 이제 뭐 ST팜도 있고 오늘 그래도 장주 굉장히 그 상당히 강세였던 뭐 저기 그 알지노믹스 그런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왔던 올릭스도 이제 RNA 관련 종목들이 RNA 관련 종목들이 올해 그 시장 트렌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고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412 쪽에도 1조 4천억 그 기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추가적인 그 에러도가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3월 18일 날 오버행 물량이 나올 게 있습니다. 대략 유통 물량이 25% 정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오버행 물량 출회 이후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T팜이라든가 뭐 RNA 관련 종목들 최근에 삼성증권부터 해서 증권 오늘도 이제 증권가에서 NH 투자증권으로 해서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당일날 발표할 거고 이제 그 삼성전자 운영과 그리고 타임폴리오 쪽에서도 지금 두 개 합쳐서 아까 이제 500억, 465억이니까 아직 1,000억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관건은 어디가 더 많이 팔릴지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갈릴 거예요. 코스닥 강세가 상대적인 거죠. 사실 그렇죠. 오늘 같이 양쪽 다 빠졌지만 네. 상대적 강세 이유가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한 활성화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3,000 얘기는 이제 루머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부실 기업을 빠르게 증시를 퇴출시키고 뭐 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시장 분석은 이자 보상 비율 1배 미만의 한계기를 제외할 시에는 뭐 코스닥이 뭐 37%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고 또 이제 그 액티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선취명이 좀 들어온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세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이제 선침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 액티브 ETF에 담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급하게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세가 나왔다 하지만은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는 기계적으로 수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들도 보면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을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펀드멘털 초과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세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선별적인 편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내일 딱 발표가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먼저 좀 상당히 좀 강세가 움직일 거고 탈락된 종목들은 좀 급등량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다음 주 3월 10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금이죠. 인터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뭐 여전히 아직까지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로 인터배터리까지는 좀 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 인터배터리가 종료 이후에 전에 인터배터리 전에 급등하면 좀 줄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끝나게 됐을 때는 좀 재료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인터배터리 이후에 2차전 섹터도 약간의 좀 세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로봇과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그 밸류체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그다음 봤을 때 좀 시장의 이제 예상 기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그런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세론 가능성이 좀 있다 2차전 섹터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가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의 세론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방지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ETF 자체를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패시브 ETF였으면 기계적으로 막 비싼 것도 막 사고 그렇죠. 그럴 텐데 예. 오늘 뭐 레이모 로보틱스는 약간의 그 악재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담기 어렵고 또 여기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예측해서 이제 해지하는 방식은 이 자칫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위험 그거를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액티브 ETF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정부의 코스닥 그 활성화 의지와 맞물려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액티브 ETF도 시장이 급락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수익을 무조건 그 방어해주는 그런 마법의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간의 어떤 이제 그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몰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증권세무 나타날 거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겁니다. 뭐 코액트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 타임폴리오에서는 타임 코스닥 액티브 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성향이 좀 달라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라 삼성 자산운용이 아니고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따로 있어요. 운용사가 따로 네, 있군요. 홈페이지도 별도입니다. 예. 예, 삼성 액티브 그 ETF만 해요. 여기서는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쓰면 그 종목 매수해야 돼요.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사유서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사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전통 주식적 펀드 운영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자산운용 자체 그 자회사,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바텀업과 옥석 가리기 형태로 하고 그 어떤 그 핵심 그 통합 밸류체인 위주로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진성 수혜주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섹터를 통째로 사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수혜 등의 어떤 밸류체인에 묶어서 그렇게 변동성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 위주로, 실적 턴어라운드 코스닥 우량주라든가 단기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이제 예를 들면 신규 상장 종목을 첫날에 편입하지 않고 좀 하루 다음날 편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그날 수가 바로 발동하니까 그런 건 바로 매수한다던가, 약간 그런 유연성이 있어서 좀 더 안정형과 가치 투자 형태의 이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폴리오는 약간 헤지펀드 형태가 좀 들어가요. 그 헤지펀드의 DNA가 이식된 어떤 되게 타이밍도 중요시하고 민첩성도 중요시한데, 타임폴리오는 시장이 좀 순응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순응해서 좀 그래서 약간 그 여러 가지 해치 작업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나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가서 집중 투자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타임폴리오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 중에서도 바이오 ETF 중에서도 3,000단 제약이 많은데 그게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에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오르는 시세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세 추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좀 순응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이제 3,000단 제약이 전체 운영 자산의 그 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한 300에서 40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근데 우리 그 저점에서 되게 2년 넘게 이걸 끌고 왔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올라갈 때 그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단독적인 독단적 판단이 아니라 사내 매니저들이 그룹을 묶어서 각자 포트폴리오를 그 여러 가지 굴려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렇게 이제 그 멀티매니저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롱숏 전략과 그 뒷밸류 발굴 등의 이런 그러니까 헤지 펀드 운용에 특화된 그런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트렌드 추정형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매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라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면 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삼성 그러니까 약간 안정형 가치 투자형에 맞겠다, 장기 어떤 메가 트렌드에 맞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 투자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다. 있고요. 다만 이제 진폭은 좀 작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매는 다 맞았고요. 예. 지금 잔잔한 매가 몇 번 더 남아 있는데 충분히 견딜 만한 흐름에서의 파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박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방송을 보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최근 들어서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업황이 어떻고 실적이 어떠하고 경기가 어떠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좀 수급적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른 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네. 그런 수급 내용을 판단으로 해서 반도체의 투자 지점은 어디일지를 한번 해석해보는 내용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장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면 뭐 상승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는 무엇이냐면 흔히 금융 장세라고도 다른 말로 하고요. 네. 금융 장세는 금융주가 가는 장이 아니고요. 돈의 장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예.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거나 받쳐주는 시장을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장세 성격에서의 특징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도 다시 음. 올라오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의 중심에 있고요. 네. 시장의 환경적 상황이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집중해서 판단해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은 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 그 산업 환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고객 예탁금이 130조 원대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처음 본 숫자죠. 처음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 몇 년 전의 상황을 회상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진화의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전후로 주시장에 대한 내용들 많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코로나 전 주시장에서의 고객 예탁금은 20조 내지는 30조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조까지도 올라가고요.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30조 내에서 움직임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때 70조 수준까지 예탁금이 최초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뭐 3,31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현상들도 보여줬는데요. 코로나 고점 이후에 대략 한 3년 동안에 예탁금은 40조에서 50조 수준 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레벨은 이제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떨어지고 한 단계 올라갔죠. 20조에서 고점은 75조였지만 네. 4, 50조 수준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객 예탁금에서 최근 130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대기 자금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대기 매수 자금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은 밀리더라도 계속 리바운딩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체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수가 한 60억 주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면 한 시총이 한 1,200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11월, 10월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52.5%까지 매수를 증대시켰었죠. 그 이전에는 49%였습니다. 네. 그러던 외국인 매수가 지난 12월, 1월, 2월에 들어서면서 매도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는 49.7%로 다소 줄어든 상황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52.5에서 49.5%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20조 가량 됩니다. 많이 빠른 거죠. 음. 한국 주식에 대해서 삼성전자 특히 매도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더 강했었거든요. 지난해 하이닉스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56% 정도 되는 시점에서 보유 한도였는데요. 이게 한 10월, 11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53% 중반이니까 하이닉스는 매도가 올해 들어서 줄어들었다는 게 정체되었다. 이렇게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시장 뷰를 보고 매도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매도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감소라고 할까요? 좀 작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매로 평가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비중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망입니다. 과거 한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비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맥시멈 올라갔을 때가 한 56%이고요. 네. 최하로 떨어졌을 때가 49%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로의 측면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대부분의 물량이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운용하는 일부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을 때의 수준이 49% 초반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로의 외국인 투자 성격에서의 매물은 거의 다 나왔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무적인 내용에서 유동성 장세라는 말씀 드렸었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주체를 최근 내에서 2,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입니다. 개인이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130조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매수 대기 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매수 물량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